안녕하세요. 에어댕냥이 펫시터 교육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펫시터를 위한 기초 반려 지식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반려견을 돌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펫시터의 핵심 마인드셋은 관찰, 이해, 행동의 선순환입니다. 반려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최적의 돌봄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전문 펫시터의 시작입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신체 언어를 알아볼까요? 꼬리는 반려견의 감정을 담는 안테나입니다. 높이 바짝 세운 꼬리는 자신감과 주도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반대로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추면 두려움이나 복종을 뜻하죠. 귀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앞을 향한 귀는 호기심과 집중을, 뒤로 젖혀진 귀는 불안이나 경계심을 나타냅니다. 이 신호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반려견과의 신뢰 형성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자세와 시선입니다. 배를 보이며 눕는 자세는 여러분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반면 몸을 낮추고 시선을 피하거나 고래 눈 외일 아이이라 불리는 눈 흰자가 보인다면 공포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이니 이때는 강제로 다가가기보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정을 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놀이를 제한하는 플레이보우 자세와 위협과 경계의 자세로 몸을 낮추는 것은 반드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과 시선을 교환할 경우에는 직시 금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개와 정면으로 눈을 빤히 쳐다보는 것은 공격 의도나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눈을 부드럽게 깜빡이며 시선을 피하는 카밍 시그널을 활용해 보세요. 반려견의 짖음은 모두 같은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짖음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언어입니다. 펫시터는 이 소리의 높낮이, 리듬, 반복 패턴을 통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높은 톤의 짧고 빠른 리듬은 흥분과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보호자가 돌아왔거나 산책을 나갈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꼬리를 빠르게 흔들거나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행동이 동반됩니다. 이때는 과도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반응하며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낮은 톤의 강하고 단호한 리듬으로 소리는 경고와 방어의 의미입니다.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릴 때 몸이 경직되고 시선이 고정됩니다. 이는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경고이므로 펫시터는 아이를 안심시키고 자극원으로부터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높은 톤에 길게 끄는 울음 섞인 소리, 흔히 낑낑거린다는 소리는 보호자와 떨어졌을 때 혹은 낯선 환경에 혼자 남겨졌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는 심심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이때는 소리를 무시하기보다 다묘나 익숙한 냄새가 나는 물건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펫시터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음성 신호는 단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항상 몸의 언어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만약 강아지가 하품을 하면서 낑낑거린다면 지루함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 라는 신호입니다. 몸을 격렬하게 털고 나서 낮게 짖는다면 지금까지의 긴장을 해소하고 이제 경계 모드로 전환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입술을 핥고 고개를 돌리며 소리를 낸다면 상대방에게 나를 좀 진정시켜달라고 부탁하는 평화의 신호입니다. 펫시터는 말 못하는 강아지의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소리와 몸짓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강아지의 통역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왜?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자, 이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 바로 반려견의 크기입니다. 단순히 몸집이 크고 작음을 넘어 크기에 따라 우리 펫시터가 준비해야 할 안전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형견 케어의 핵심은 보호와 섬세함입니다. 소형견은 뼈가 가늘어 아주 작은 낙상에도 큰 골절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파나 침대를 오르내릴 땐 반드시 계단을 사용하게 하고 문틈이나 좁은 공간에 끼이지 않도록 이동 동선을 철저히 확보하세요. 또한 소위 작은 개 증후군이라 불리는 방어적 공격성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는 겁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니
억지로 교육하려 하기보다 펫시터인 여러분이 먼저 아이가 불안해할 만한 외부 자극을 차단해주는 방어막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중대형견 케어의 핵심은 통제와 조절입니다. 체력이 넘치는 아이들인 만큼 산책 시 갑작스러운 돌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튼튼한 하네스와 리드줄은 필수이며 줄이 꼬이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살피세요. 또한 무거운 체중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무리한 점프나 과도한 운동보다는 일정한 속도의 평지 산책을 권장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나 강아지를 만날 때 아이가 흥분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멈춰 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훈련을 병행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소형견에겐 여러분이 안전한 성벽이 되어야 하고 중대형견에겐 여러분이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크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장비와 행동 요령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어댕 양이가 추구하는 프로페시터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날 반려견들을 더욱 완벽하게 돌보기 위한 견종별 타겟 케어를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반려견이라도 견종에 따라 유전적으로 주의해야 할 취약점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퍼그나 프렌치 불독 같은 단두종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코가 짧아 구조적으로 호흡이 어렵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쉽게 열사병에 걸릴 수 있으니 실내 온도를 항상 24도 이하로 유지하고 절대로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숨소리가 조금만 거칠어져도 즉시 쉬게 해주세요. 다음은 닥스훈트나 웰시코기처럼 허리가 긴 장척종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적은 계단과 점프입니다. 척추 디스크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펫시터는 이 아이들이 소파를 뛰어내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막아주어야 합니다. 안아 올릴 때도 반드시 허리와 가슴을 동시에 받쳐주세요. 보더콜리나 shepherd 같은 괴너지 견종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단순히 몸만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인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집안을 파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산책 중간중간 명령어를 수행하거나 노즈워크 게임을 통해 에너지를 건전하게 소모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든 리트리버나 비숑처럼 피부와 귀가 예민한 견종들은 매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귓속이 붉지는 않은지, 피부에 발진은 없는지 빗질을 해주며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펫시터는 단순히 밥을 주고 산책만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견종별 특성을 파악하고 그 아이에게 꼭 맞는 맞춤형 안전망을 설계하는 반려견 전담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디테일한 관찰 하나가 보호자에게는 에어댕 양이를 선택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생애 주기별 맞춤 케어 파트입니다. 반려견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죠. 전문 펫시터에게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가 오늘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나이에 맞는 맞춤형 돌봄, 지금부터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퍼피기입니다.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아이들이죠. 이 시기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호기심이 왕성한 탐험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겁도 많을 수 있어요. 펫시터의 역할은 안전한 노출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세상과 친해지게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 진공 청소기나 천둥 같은 낯선 소리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들려주며 긍정적인 간식을 주거나 잔디나 카페트 같은 다양한 바닥을 밟게 해주세요. 단, 낯선 강아지를 만날 땐 주의하세요. 아이가 먼저 다가오고 싶어 하는지 꼭 확인하고 절대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입니다. 1세에서 2세 사이, 이른바 개충이입니다. 체력은 최고조인데 에너지를 적절히 쓰지 못하면 물건을 뜯거나 과도하게 짖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건강한 에너지 발산이 필수입니다. 단순 산책만으로는 부족해요. 간식을 숨겨두고 찾는 노즈워크 놀이를 활용해 보세요. 10분의 두뇌 활동이 1시간 산책만큼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또 흥분도가 높을 때 기다려 연습을 짧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충동 조절 능력을 크게 길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입니다. 3세부터 7세 사이로 가장 안정적인 시기죠. 성격이 잡혀 있고 신체적으로도 튼튼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호자가 평소에 해오던 루틴을 깨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펫시터는 일관성 있는 케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 산책 경로, 잠자는 패턴을 보호자의 방식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성견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산책 중에는 가끔 간단한 명령어인 앉아나 손을 수행하게 하여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기입니다. 8세 이상의 아이들이죠. 관절이 약해지고 감각도 무뎌집니다.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고 천 조절도 어려워요. 이때는 무엇보다 안전과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엔 매트를 깔아주고 높은 침대나 소파는 계단을 이용하게 도와주세요. 산책은 짧고 굵게 아이가 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만큼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밥을 먹기 힘들어하지 않는지 아이의 미세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공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프로페시터로서 보호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반려견에게 식사는 단순한 일상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 여러분이 제공하는 이 과정은 아이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결정짓는 전문적 케어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식사는 정량, 정시가 기본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아이들은 식사 시간이 30분만 늦어져도 공복성 구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제공한 가이드대로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공간의 분리입니다. 다견 가정의 경우 서로의 밥그릇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펫시터는 식사 시 아이들 사이에 방해받지 않는 최소 2m에서 3m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세요. 만약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으르렁거린다면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어 내 밥을 뺏기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음수량 체크입니다.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물그릇을 하루 3회 이상 확인하고 털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보세요.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다면 펫시터는 즉시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식탁 위나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음식 조각 하나가 아이를 응급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는 절대 금기 식품입니다. 펫시터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죠? 이번 파트는 위생 관리와 건강 신호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체와 털 관리입니다. 귀는 L자 구조로 되어 있어 통풍이 어려워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겉부분 위주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깊숙이 닦는 행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발 관리는 산책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고 발바닥 패드 사이에 상처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털 빠짐 관리는 단순 미용이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죽은 털을 제거해 피부 호흡을 돕고 천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배변 및 환경 청결 관리입니다. 눈물 자국이나 입 주변 침은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한 천이나 전용 티슈로 자주 닦아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배변은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강한 화학약품 대신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내 환경은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가 필수입니다. 털 날림을 줄이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이제 건강 신호 판단 기준입니다. 반려견의 정상처는 약 37.5도에서 39.2도 사이이며 코는 촉촉하고 잇몸은 선명한 분홍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잇몸이 창백하거나 푸른색을 띠는 경우는 빈혈이나 저산소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구토나 혈변은 단순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환이나 이물질 섭취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눈이나 코, 생식기에서 탁하거나 노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수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괜찮아 보인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상 징후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펫시터의 4대 원칙입니다. 첫째, 행동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꼬리, 귀, 시선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같은 견종이라도 성향과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셋째, 일관성이 곧 훈련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금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과 위생이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위험 요소 차단과 청결 유지, 그리고 조기 이상 발견이 최고의 대응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프로페시터의 기준입니다.